네, 2021년 8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언론중재법과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공화정을 부정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이라고 합니다. 1993년 이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큰 사건들이 있었죠. 처음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법 1조에는 목적이 담겨 있는데 목적은 별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 지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또 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그리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피해자를 위한 법이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지난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견 의원이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윤명 무수석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인재견 의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박정희 정권 때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청학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관련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김근태 씨죠. 2011년 이분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작고를 했죠. 그의 부인이 인재근 씨입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나왔고 민가협, 저희 대학 다닐 때 꽤 유명했던 단체죠.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됐거나 하는 그 가족들 모임에 총무를 했고 이화여대 민주동호회장,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민주동호회라는 조직이 있었죠.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이사 등을 지낸 분입니다. 이 인 여사는 남편이 작고한 다음 2012년 남편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 출마해서 19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리 3선 이번까지 해서 국회의원입니다. 이러한 인재견이 낸 이 법 개정안에는 16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허위 사실 유포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피해자나 또는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단체의 명예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즉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진짜 사실을 이야기해서라도 일반군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 그 유족 또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사실을 적시해서 바꿔야 되고 바꾸다 보면 그들의 명예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된대요.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17조에는 신문,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달리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기자회견 통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저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그게 주장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기자회견까지 하는 경우에는 되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종종 기자회견이나 또 토론장, 또 간담회, 또 어떤 세미나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허위 사실을 갖고 나와서 떠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명예훼손 갖고 싸움이 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법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입 다물라. 옛날에 문정왕후가 그랬나요? 그 입 다물라. 그런 조항입니다. 신문 잡지에서 주장하는 건 물론이고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당히 웃긴 법안이죠.
그런데 현재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거론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하면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이 법은 윤미향 보호법이다. 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재근 의원이 왜 윤미향이나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저는 바로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근 의원, 당신은 어떤 나라를 만들자고 민주화 운동을 했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영수 할머니가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원에 들어갔느냐? 피해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할머니를 또 무시한 조치다. 인재근 의원에게 딱 한마디 팍 쐈죠.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먹인 것이냐? 바른 얘기 하셨네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자,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동아일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가만히 보면 내가, 야,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는 네가 조직을 잘 이끌려고 하는 건데 그게 너만의 권력인 줄 알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된다 해서 몇 차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갖고 그분들이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만들려고 한 건데, 범법 혐의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법안을 동료 의원으로부터 만들게 하고 자기는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면 이거는 아니죠. 인사권과 입법권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 참담함을 느낍니다. 가끔씩은 확 한번 하고 싶은 어떤 욱하는 감정이 생기는데 그냥 참고 있을 뿐이죠. 윤미향 의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법을 만들겠지. 본인도 피해자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있더라도 나를 욕하는 건 듣기 싫으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를 한번 가보라. 거기서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현재 위안부로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분 중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위안부에 대한 자료는 되게 일본인들이 고용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름이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다른 것도 있고 수상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 위안부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입 닫아라 하는 겁니다. 누가 위안부라고 제대로 검증을 했나요? 대한민국에서. 정대협이 그냥 하면 말았지.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인재근 의원도 버티고 있습니다. 개정안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인재근 윤미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윤미향 등이 아니었으면 위안부가 뭔지나 알기라도 했겠냐? 그들이 쌓아올린 정대협 위안부 지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있냐?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책이 없네. 갑자기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기자가 먼저 썼습니다. 이겁니다. 종군 위안부. 코에나키 온나 8만인의 고발. 소리 없는 여성 8만인의 고발에서 천광 하광. 이게 치다라고 있나요? 마이니치 기자였던 사람이 이 책을 1973년인가 냈죠? 소화 48년에 나왔네요. 이 책을 이화여대 교수가 보고 나서 운동을 시작했고 그 밑에서 총무나하던 윤미향 씨가 나중에 이어받아서 했는데 윤미향이 이렇게 떠들어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자. 지금 인재근 의원하고 윤미향 의원은 품앗이 하는 중입니다. 이런 거를 좌파 운동권 단체에서는 연대투쟁이라고 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할 때 윤미향 씨가 이끄는 정대협도 가서 같이 데모를 해요. 또 제주의 해군기지 반대할 때도 윤미향 씨의 정대협에 가서 데모를 해요. 아니 위안부 단체가 왜 사드나 해군기지 만드는 사업을 반대합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서 그걸 지원해주면요. 자기들 문제가 되면 또 그거 반대했던 조직이 와서 반대해줍니다. 그래서 자꾸 새를 불리는 거죠. 연대투쟁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인민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떼거리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제 윤미향, 인재근 의원들 작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라고 있죠. 또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사왜곡 방지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들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중에도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저는 북한의 좋은 장점도 칭찬합니다. 운동권의 좋은 장점 또 칭찬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도 있고, 적도 잘한 게 있으면 잘한다고 해야 내 조직을 발전시키죠. 근데 일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역사 왜곡 방지법. 또 5.18에도 엉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남편이 오는가 내다보다가 딱 맞아 죽은 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엄군도 없었고 뭐 별 사건 근데 누군가가 총을 쐈습니다. 그 누군가 총을 쏜 사람은 누굴까요? 총을 들고 뭔가 쏘고 싶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건 살인자 아닌가요?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계열의 비판을 아예 차단하는 표현을 자유를 막는 과잉 입법들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의 법안이다라고 비판했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극단층의 비방은 기존 법체계의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뭐에 또 만드느냐. 그 입 닫아라 조항 자꾸 만들어서 니네 정권 호의호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 역사왜곡 방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법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2000년에 제정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명 4.3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이 사실은 원조격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에 반대하는 투쟁입니다. 근본 성격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어떻게 4.3 사건을 하나로만 희생자 입장에서만 보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쪽으로 봅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지. 또 큰 문제가 내년 1월 실행되는 여수 순천 1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수 사건 특별법이라고 약칭되는데 이 법이 또 웃기는 법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토벌하는 작전에 동원된 동원되려고 하는 군대에서 좌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투쟁을 벌였죠.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이 출동해서 싸움 끝에 이들을 제압합니다. 그때 또 그 과정에서 반란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데 그분들이 옳다고 보는 것이 여순 사건 특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서 다른 해석은 못 나오게 하고 자기네 주장만 옳다고 하니까 이런 법들은 사상통제법이죠.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죠. 그리고 그 희생자들은 보상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있으니 이게 문제죠.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은 특별한 보상도 안 받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뛴 사람들이 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려고 이거 했습니까? 참 부끄러운 법인데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자기는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러한 법들은 주사파 386이 이끄는 민주당이 주동이 돼서 되게 제정을 했고, 또 지금 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언자완박을 시도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검수완박을 하더니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하더니만. 자, 언론중재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몸담고 있어서 좀 잘 안 다루려고 했는데 하는 꼴이 웃겨서. 이 법은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도 목적을 갖고 있는데 목적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언론 보도나 그와 관련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이 있는 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김용민 의원,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별위원장이라고 하는 긴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미디어에 대해서 뭘 알아요? 참 X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뭐냐? 중재법이 아니라 처벌법으로 바꿔놨어요. 목적은 그대로 살려놓고.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공동 발의한 이낙연, 송영길, 정청래, 그리고 김의겸은 또 이 법 문체위 통과시킬 때 아주 역할을 했죠. 이 다섯 사람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언론중재법 5인방으로 일면에 적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가장 많이 비판해온 게 사실은 조선일보죠. 동아일보보다는 조선일보가 훨씬 더 많이 했죠. 제가 동아일보 못 닫고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한데 사실은 저도 조선일보만큼 많이 비판하는 기자인데 제 기사는 많이 막혔었습니다. 한 1년 이상 못 나간 적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조선일보 손보고 싶을 겁니다. 조선일보가 틀린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물론이고 사측도 처벌하기 위한 것이 바로 김용민이가 만든 이 개정안이죠. 중재법은 중지에 충실해야 되는데 처벌로 갑니다. 그럼 법 이름을 바꾸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법을 두고 아닌 척하면서 하는 게 이런 법 개정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법을 근거로 윤미향을 보호하는 것과 비슷한 조치죠. 근데 윤미향 보호법에 찬성하는 일이 있죠. 위안부 단체들이 그런 거죠. 또 5.18 역사왜곡 특별법으로 찬성하는 이들이 있죠. 그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5.18 단체들이죠. 4.3 특별법, 여소 특별법도 역시 찬성하는 일이 있죠. 이익을 보는 단체들. 근데 이들이 다 모여서 연대투쟁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많은 일이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쪼개놓고 보면 별거 없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단체들은 정부기구가 아니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죠. 이 NGO들이 연대니 연합이니 민주니 하고 붙여나갔고 연대투쟁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GOE, 거버먼트라고 봐야 되겠죠. 입법부도 크게 보면. 거버먼트 조직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또는 윤미향이나 양이원영처럼 NGO 사람들이 직접 정부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 비서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한쪽 사이드 주장이 정부에 반영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의견도 아니고 많은 토론을 거친 것도 아니고 특정 세력이 정부를 장악해갖고 바로 자기네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소수이니까 연대투쟁을 통해갖고 와와와 하면서 다수인 것처럼 꾸며가는 거죠. 저는 기사를 쓰면서 이걸 확실히 안 거죠. 정부는, GO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사실로도 할 수 있어요. 단 GO에 속해 있는 특정인 명예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해도 된다. 그래야만 틀린 것으로라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만 옳은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틀린 지적이거나 하지마 제안하면 올바른 비판도 못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도 되면 틀린 사실 갖고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법들은 이런 걸 다 막겠다는 거예요. 좌파 NGO들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제도, 언론중재법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정부를 마구 비판해놓고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권력에 참여하게 되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며 전형적인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많은 표현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 끌려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 여권입니다. 국힘당은 끌려가지는 않는데 사실은 너무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정을 못하고 있어요. 자, 언론사 사주를 꼼짝 못하게 언론의 비판을 막겠다는 작태는 박정희 정권이 이미 시작한 적이 있었죠. 동아일보의 맹비판을 막기 위해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못 시게 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동아일보는 그때 광고를 못 시니까 백지 광고로 그냥 발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란을 백지로 두고. 근데 그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등이죠. 그리고 이들은 문제가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국가원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국가원수를 왜 비난하느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하고 필요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같은 존재를 여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용해서 일체 비판을 차단하고 그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좀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거는 절대 이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는 가만히는 있지는 않지만 무너뜨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정 시설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공화라 하는데 공화가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공화당, 한약방 공화당, 중국집 공화춘 있는데 공화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어울려 자라다닐 것인데 이 공화라는 말은요. 중국 주나라, 춘추전국 이달에 있던 주나라의 10대 왕의 여왕, 장려상 할 때 여자입니다. 여왕이 있었는데 그가 정치를 잘못해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사마천 사기 주본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나라의 10대 왕 여왕은 보기 드문 폭군이었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 서기전 841년 왕에서 쫓겨났다. 여왕에게는 희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서 신하들은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쫓아낸 여왕도 죽이지 않았다. 여왕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소목공과 주전공은 신하죠. 왕을 두지 않고 합심해서 나사를 다스렸다. 주번기는 소목공과 주전공이 정치한 것을 가리켜 공화라고 했기에 군주가 없는 정치, 이것이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리퍼블릭이잖아요. 군주정을 거부한. 그거를 일본인들이 번역할 때 공화로 번역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화정을, 중국식 공화정, 동양식 공화정을 했던 소목공은 백성의 말을 막는 것은 홍수를 막는 것보다 어렵다. 이때는 거의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황화가 넘치는 홍수 예방이 아주 큰 문제인데, 홍수 예방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말을 막는 거다. 한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방민지구 심어방수. 방민지구,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어렵다. 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 소목공과 주전공은 여론을 뭔지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진리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군주정 때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자는 민주정이 여론을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무서운 천벌이 떨어질 겁니다. 방민지구 심어방수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나왔던 회자였단 말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당랑거철입니다. 당랑거철이란 뜻 아시죠? 큰 수레가 오는데 그 수레를 막겠다고 요만한 사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 게 당랑거철입니다. 김용인 같은 사람들이 당랑거철이죠. 이 언론중재법 5인방의 어리석음은 곧 드러날 겁니다. 이들은 공화정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기자 출신의 이낙연, 김의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적에게 가장 충성한 사람은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더만요. 고구려가 망할 때도 고구려 연개소문의 아들이 당나라에 투항해서 협조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현실이 그대로 알려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중재법은 관계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공화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가만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큰 사태라는 것은 조만간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찬찬히 제 이야기를 듣고 신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